중소기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는 중소기업의 이미지. 그래서인지 취준생들의 중소기업 기피는 꽤 심합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구직할 때 가장 중시하는 일자리 특성은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실직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기피 대상이 되어왔죠. 중소기업이 이토록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거래처의 부도와 매출 채권 회수 부진에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기업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을 줘야 하는 기업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아예 망해버려서 받을 수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왜 외상으로 파냐고요? 중소기업은 회사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이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끼리는 서로의 주머니 사정을 알기 때문에 부품이 필요한 기업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일단 외상으로 사고 나중에 그 부품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 돈으로 부품값을 갚게 합의를 봐주곤 합니다. 이때 매출을 담보로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유한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갚기로 한 구매기업이 돈을 제때 갚지 않게 되면 판매기업 또한 회사 운영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으니 임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비롯한 회사의 모든 업무에 지장이 생겨 기업의 도산 위험이 높아지죠. 중소기업이 이토록 불안정하다 보니 금융 역시 이들에게 대출해주기를 꺼립니다. 금융은 자신들에게 돈을 맡긴 고객과의 신뢰가 생명이니 아무 곳이나 막 돈을 빌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미심쩍으면 그냥 빌려주지 않는 편을 택합니다. 그 이유로 드는 것들이 한도 초과, 담보 부족, 업황 악화, 신용등급 미달 같은 것이죠. 실제로 그 기업의 기반이 튼튼하다고 해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증명할 방법도 많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대출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게 그 기업의 실력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저 1년 중 연말 한 시점에 그 회사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1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해왔고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대출은 막히고 현금은 더욱 없어지고 자금이 부족해져 회사는 더더욱 운영이 안 되고 간신히 빌렸던 돈도 갚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모든 중소기업들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초래됩니다. 판매 대금이 들어와야 다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파산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들은 신용평가 기준이 되는 기초 데이터가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금 회수라도 빨리 내주면 좋겠는데 30일, 60일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중소기업들 규모도 작아가지고 그때그때 회수해서 또 결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이런 암담하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가 해결되려면 결국 기업 간의 거래가 지체 없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빌리거나 외상한 돈을 제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현금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매출 채권 팩토링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 사이에 금융기관이 끼어들어 거래를 보조하고 보장하는 건데요. 기업들이 직접 외상 거래를 하고 돈을 갚아야 하는 불안정한 거래에서 벗어나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이러한 팩토링 금융은 매출 채권의 신속한 현금화로 기업들이 돈을 확보하고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영국, 일본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보급되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1979년 본격적으로 팩토링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된 시장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듣기에는 너무나 좋게 느껴지는 팩토링 제도이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우리처럼 작은 기업의 거래도 도와줄 것인지 자신이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우리와 거래한 기업이 도산하여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진 않을지 항상 불안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해도 골치 아플 정도로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AI와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모든 걱정을 해소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더존 비즈온의 황금 두꺼비라는 서비스인데요. 부와 복의 상징인 황금과 두꺼비의 이름을 땄습니다. 매출 채권 팩토링의 장애물들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힘으로 넘었습니다. 더존 비즈온은 그룹웨어와 기업 ERP 분야 국내 1위 ICT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은 바로 ERP에 쌓인 기업의 빅데이터를 머신러닝과 같은 AI로 분석하는 실력에 있습니다. 더존 비즈온은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인 위아고를 통해 기업의 경영관리부터 자동 회계 처리까지 기업에 필요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고 얼마나 튼튼한지 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저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또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기업의 가치를 증명할 길이 없어서 현금을 빌리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믿을 만한지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제대로 보증을 서주는 셈이니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매출 채권의 회수 문제. 위아고에서는 신용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즉시 매출 채권의 현금 회수가 가능하며 상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즉, 구매자가 금융기관의 돈을 갚지 못해도 판매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구매자가 망하면 판매자도 당연히 망하게 되는 연쇄도산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위아고를 통해 온라인에서 24시간 내에 진행된다는 점. 오프라인 방문도 서류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와 대표자의 본인 확인만 있으면 바로 팩토링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죠.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어가는 기업 환경. 중소기업의 돈맥 경화도 해결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